콘돔을 쓰잖아요. 그쵸. 콘돔이 증거물이 돼요. 아, 콘돔을 다 삼켜버려요. 에? 제가 이 시리즈를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재밌는 소재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또 들어와있습니다. 그 안마 시술소에서 삼촌이죠, 삼촌? 네, 삼촌입니다. 네. 삼촌이라는 직함으로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계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일을 하신 거세요? 시기적으로 연도는 지금 기억하기는 힘들고,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분당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유흥업소를 다닌다면 누구나 알만한 그 정자동에 있는 네네. 안마시술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. 근무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군대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뭐 대학을 뭐 복학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대학을 다녀도 다 돈이잖아요. 그렇죠. 거기 안마실소의 팀장으로 있는 복학생 형이 있었어요. 고등학교 복학생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한테 이제 말년 병장 때 전화를 해서 일자리가 좀 있냐,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힘든데 괜찮겠어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아, 난 뭐든 준비돼 있다. 나 지금 군인이고 체력 이만큼 올랐고 준비가 됐다. 그래서 그럼 일단 전역하고 연락해봐. 그래서 일하게 된 것이 그 안마시술소입니다. 아, 그런 일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어요, 그러면? 알고서 했어요. 알고서 했고 돈이 많이 된다는 이유로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패기로. 근데 보통은 그런 일을 잘 안 하게 되는데 뭐 거리낌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.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된다. 그렇죠. 그냥 노동이라고 하셔서 그 팀장님도 이거를 그렇게 뭐 불법적인 일로 보지 말아 달라.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은 그냥 단순한 노동이고 불법적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너가 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야. 예?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죄책감 없이 초반에는 죄책감이 있었다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에 집중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아, 삼촌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, 네. 삼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어떤 위치에 있는 거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? 일단 보통의 그 안마실소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방들이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다녔던 안마실소는 네. 굉장히 컸어요. 네. 300평 정도의 규모에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이 10개가 있었고, 그리고 손님들이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는 곳이 탕방이라고 호칭을 하기도 하고 T방이라고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1번부터 10T까지 있었어요. 보통 1시간이잖아요. 안마실소의 시스템은 1시간이라서 네네. 그러니까 뭐 10명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면 하루에 100명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용 가능한 업소였습니다. 엄청나게 큰 업소였네요. 굉장히 컸습니다.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. 분당에 사시는 유흥을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나 알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러면 거기 이제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 더 계셨겠네요. 삼촌이라는 분들이. 꽤 많았죠. 이게 주간반이 있고 네. 야간반이 있는데 네. 12시간 근무해요. 이교대로 근무해요. 근데 보통은 거의 평균 100명 정도 방문을 하더라고요. 네, 가격은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. 카드는 22만원, 현금은 20만원. 그 당시 기준으로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거의 7, 80명이 와요. 주간에는 뭐 진짜 주간에 다니는 놈들은 미친놈들이죠. 그러니까 보통 회사 임원들이나 점심 먹고 좀 미팅 간다고 뭐 쉬러 오는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. 그래서 주간반에는 이제 야간을 보충해주는 썼던 이 비품들을 좀 정리하고 또 손님들이 묵었던 그런 좀 엉망이 된 방을 좀 다시 그 셋업하는 좀 그런 역할을 했고요. 주간반에는. 야간반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비품을 쓰고 손님들이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주고 손님들을 또 모시고, 탕방에도 이게 손님들이 술 먹고 오다 보니까 그냥 서비스하고 있는 방을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삼촌이 필요한 거고 실장님들이 필요한 거예요. 손님들을 통제하고 서비스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 역할을 좀 하는 거죠. 근데 거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면 일은 좀 많이 힘들었겠네요. 일이 많이 힘들었는데 일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. 그런 분들을 잘 공략하면 팁도 많이 나와요. 팁도 나와요? 네. 팁이 뭐 하루 평균 10만원씩은 받았었으니까 월급도 꽤 센 편이었는데 10만원씩 받았으니까 쏠쏠했습니다. 그때 나이에 치고 나이에 비해. 사실 뭐 처음에 돈 때문에 시작하셨으니까. 네네. 그러면 뭐 정확하게 월 수입은 뭐 어느 정도였으며 이 수입 구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? 일단은 저희는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아요. 왜냐면 이 직급 때문에 경찰이 들이닥치면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형을 살
확률이 높대요. 제가 듣기로는. 그래서 그냥 부장님이라 부르는 분이 사장님이에요. 그리고 뭐 실장님들이 거의 포주 역할을 해요. 아가씨들 섭외하고. 그래서 그 직급에 따라서 가이드가 꽤 있어요. 그것도 하나의 기업, 불법적인 기업 같은 느낌이라, 그러다 보니까 뭐 가이드가 있어서 저희 삼촌 같은 경우에는 100% 현금으로 받거든요. 추적이 남지 않게. 봉투가 이래요. 3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. 그때 당시 기준. 근데 팀장 티켓들은 35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, 실장급들은 뭐 400, 500 세도 안 떼죠. 당연히. 또 떡값도 굉장히 많이 챙겨줘요. 그리고 부수입으로 또 팁 같은 것들 들어오면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. 뭐 팁도 많이 받고 하면 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죠. 그러니까 굉장히 20대 중반 이제 갓 전역한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굉장히 큰 액수였죠. 근데 그때는 너무 어릴 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나요?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은 많이 벌지만 네. 어쨌든 불법이고 추후에 뭐 내가 직접적으로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 역할이긴 하지만 그렇죠.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인지를 못 하셨나요? 그거는 인지는 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는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, 심지어 분당 경찰서 바로 앞에서 했어요. 영업을. 군대에서도 보면 비상대기조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저희는 무전기를 항상 끼고 일하기 때문에 야 떠서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준다든지 비상 뭐 이렇게 신호를 준다든지 하면은 저희는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벽을 만들어요. 허접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벽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님들이 따로 묵는 방 그쪽만 보일 수 있게 구조가 돼 있어요. 벽으로 막아버리면 T방이 다 막힙니다. 그냥 출입 자체를 못하게. 네네. 그리고 T방에 빨간 사이렌이 있어요. 소리는 나진 않지만 빨간 사이렌으로 아가씨들한테 신호를 줘요. 근데 이 신호를 왜 줘야 하냐면 콘돔을 쓰잖아요. 콘돔이 증거물이 돼요. 그러니까 콘돔을 다 삼켜버려요. 에? 왜냐면 변기에다 넣어버리면 변기를 다 뜯어서 압수수색 나오면 변기까지 다 뜯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그거를 아가씨들도 살아야죠. 직급이 높을수록 실형살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. 네네네. 그거를 돌돌 말아서 다 삼켜버려요. 삼킨다고요? 네, 다 삼켜버려요. 와, 그거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. 그러니까 그게 진짜 5분 대기주처럼 5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. 그 카운터에서 실장님이 시간 끌 동안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. 실제로 단속을 뭐 맞아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? 있습니다. 경찰이 왔고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을 했다. 그래서 뭐를 다 만들었어요. 근데 완벽했어요. 저는 그 팀장님도 엄청 일을 잘했고 저도 좀 몸 논리가 좀 빨라요. 이렇게 좀 빠르게 하는 편이라 벽싹 만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민원 들어와서 맞다는 거예요. 경찰관 두 분이. 근데 그냥 가셨습니다. 크게 뭐 없이 그냥 확인만 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냥 가셨어요.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저도 그때 막 심장이 터질 뻔했죠. 삼촌들은 실형 안 살아요. 그냥 다 이름 팔면 되니까. 부장님이 시켰고 저는 그런 일 절대 모릅니다. 그냥 뭐 관리만 해주고 그냥 침대 시트 같은 거 숙박업소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. 그렇게 빠져나가면 돼요. 삼촌들은. 근데 뭐 얼핏 듣기로는 뭐 삼촌들이라든지 이런 조금 아래에 계신 분들을 뭐 단속이 나왔을 때 뭐 총알 바지로 쓴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. 그렇진 않습니다.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다 20대들 쓰잖아요. 근데 20대들이 뭐 이거를 빌드를 했다? 이 안마실수를 세웠다? 말이 안 돼요. 거기가 그 안마실수 시가가 한 2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. 인수하려고 하면은.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믿어주지도 않아요. 뭐 제가 했다 그래도.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아가씨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네요? 굉장히 많습니다. 한 15인에서 20인 정도 근무를 했고요. 거기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거의 사관학교식으로 면접을 보러 왔어요. 갑자기 생각났는데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저희 상무님이 여자였어요. 그 아까 포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. 굉장히 이쁘시고 명품을 그냥 휘감고 계세요. 하루에 쇼핑을 진짜 엄청 많이 쓴대요. 200씩 쓴대요. 쇼핑만 하루에. 하나 재밌는 면접 썰을 말씀드리면 면접이라면 이렇게 대화를 할 것 같잖아요. 그렇죠. 아니에요. 그 상무님을 눕혀놓고 아니면 다른 아가씨를 초빙해서 얘 서비스 어떻게 하는지 봐봐. 여자 대 여자가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평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잘하던데요 하면은 합격. 실기시험을 보는 거예요. 실기시험. 그렇죠. 저는 남자한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여자 대 여자로
하나 봐요. 이게 남자가 남자 해주면 좀 이상하잖아요. 저희는 아 이거 뭐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. 죽여버리죠. 근데 여자 대 여자는 또 그런 게 없나 봐요. 그리고 일이기도 하고. 오. 사실 아가씨들도 사람이고 저도 막 처음에는 막 좀 속으로 창렬하고 좀 막 이렇게 좀 그랬는데 몸파는 여자다. 네네. 근데 보시면 막 월 한 3천씩 가져가잖아요. 월 3천씩 가져가요. 와. 근데 많이 진짜 몸을 좀 혹사시켜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월 3천이면은 뭐 보통 중소기업 대리급 연봉이잖아요. 월에 버니까 네. 그렇게 막 몇 년 일하시고 상가를 하나 사요. 그래서 관리인 붙이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적 지위는 높아요. 근데 암흑의 세계에서 일을 해서 그렇지. 그리고 뭐 저희는 누나라고 부르거든요. 명절 떡값이나 뭐 기분 안 좋아? 뭐 맛있는 거 먹어. 돈이 저희한테 직접 오니까 되게 인간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동네 누나들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. 어쨌든 뭐 손님 대 아가씨 관계가 아니라 같이 일할 직장 동료로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인간적이고 맞습니다. 예. 관계는 다 좋았겠네요. 그러면요. 일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는. 다 똑같잖아요. 사회에서도 뭐 여우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, 그렇죠. 뭐 친절한 사람도 있고 뭐 후배들 챙기는 사람도 있고 후배 안 챙기는 사람도 있고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. 뭐 어떤 공동체든 뭐 안마 실수라 그래서 그런 인간미가 없진 않습니다. 유난히 좀 착한 사람이 있을 거고 유난히 또 모든 사람이 있을 거고 좀 이게 그런 게 있었겠네요. 네 맞습니다. 예.